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45K를 지켜주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말이 많잖아요. 지금 승인이 되기 전에 떨어질 것이다, 아니면 승인이 되면 오른다 등등 추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오를 거라고 봅니다. 못해도 47K에서 50K 부분까지는 가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승인이 됐을 때 가정입니다. 만약에 승인이 연기가 된다면 하락은 당연히 피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런데 왜 지금은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테넥스 미디어 주목할 코인을 여러분들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모든 코인들이 다 100%씩 같습니다. 수익 실현한 것도 있고 제가 다시 잡으라고 해서 재매수한 것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승 중이고 수익 중이니까 여러분들 지켜보시면 되겠고, 최근에 올린 것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테넥스 미디어 가족분들에게만 공개되는 코인이니까 여러분들만 보시고요. 자, 그리고 핵심 뉴스를 좀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고 가셔야 할 그런 핵심 뉴스들만 제가 간추려서 올려드리는 거니까, 이 핵심 뉴스는 항상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이르면 어제 2일 밤이나 3일로 넘어가는 새벽, 이때 현물 ETF 승인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과 동시에 이 SEC 위원들이 연휴 기간 동안에 휴가를 떠났기 때문에 사실상 승인 발표 가능성이 낮다라는 반응이 또 지배적이었습니다. 예상대로 승인 소식은 없었고, 빠르면 이번 주나 10일 이전에 승인될 가능성은 여전히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월가에서는 SEC가 이 정치적인 이유로 1월 10일 전까지는 아마 ETF 현물 승인을 할 것이다 라는 소식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웬만하면은 SEC가 이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함에 따른 이런 법적 싸움을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면서 10일 이전에 발표 나는 것을 거의 확실시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힘을 못 내고 있는데, 점점 승인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상승은 해줄 겁니다. 왜 그런지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거고, 자, 개인적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올해 단기 홀더들의 비율이 이 8포인트 여기까지 상승해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항상 이렇게 8포인트 이상 넘어갔을 때 그때 조정이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과열 상태라고는 해도 이 단기 홀더들의 UTXO 지표를 보면은 아직까지 이 8포인트 근처까지도 오지 않았다. 고작해서 지금 이 단계, 작년 상승이 시작됐던 그 고점, 이 부분까지밖에 안 왔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더 상승해줄 가능성이 있다. 또 UTXO 지표만 봐도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보이죠. 이렇게 급등이 나오고 8포인트를 넘어섰을 때 조정이 나왔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차트만 봤을 때는 뭐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그림은 또 다르게 설명이 되죠. 이런 그림도 마찬가지. 추가적으로 이 정도 더 상승해줄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아직까지 신규 투자자들의 유입 또는 이 비트코인 지금 거래가 이런 곳에 비교해서 아직 광기가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현물 ETF 승인 여부가 발표되기 전까지는 추가 상승의 가능성에 무게를 좀 더 두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지표를 보면은 가격이 이런 식으로 상승을 했잖아요. 고래들이 공격적으로 이렇게 매수를 하면서 가격이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이 12월 초에 44,000달러를 돌파했을 때, 그때보다는 현저히 지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떴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장에 돌입했다거나 본격적인 대상풍장이 시작될 때는 이 다이버전스가 필요 없거든요. 네, RSI도 마찬가지고, 이런 지표들은 정확하지가 않다. 왜 가지고 왔냐면,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하셔라. 12월 이 정도 수준까지 못 미치니까 이렇게 눌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눌린다면 우리는 이 구간까지는 눌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야겠죠. 왜냐면 저항을 많이 받았던 자리니까 이곳은 이제 지지자리로 변하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고, 다시 차트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이 구간이 이 상승이 나왔던 기점부터 체크해 보면 피보나치 되돌리 0.5 구간 정도가 됩니다. 딱 정확하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입을 벌리고 있을 거니까, 만약에 떨어진다면 여기서는 강력하게 매수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자료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왔었는데, 이 기점이었다. 이 이평선이 골든크로스가 나는 지점이 이 지점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1월 2일 새 빔이 나오면서 지금 골든크로스가 딱 떴습니다. 지표상으로 봤을 때 골든크로스나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을 때 이 플러스 표시가 뜨는데,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지금 딱 골든크로스가 떴다. 그러면 당연히 상방으로 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겠죠. 일단 이 지표만 보더라도. 이런 지표들을 보지 우리가 뭘 보겠습니까? 조금이나마 우리는 확률을 높은 곳에다가 베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과거 지표들은 무조건 참고해야겠죠.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페이크 돌파가 있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죠? 그리고 이때는 페이크가 아니라 계속해서 상승을 해줬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 상단 부분을 찍었을 때, 이 보조 지표의 상단 부분을 찍었을 때 여기를 찍는지 아닌지를 일단 체크해봐야 되는데, 지금 딱 정확하게 찍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렇게 나오다가 한 번 더 페이크가 나오는 것이고 한 번 더 뚫어 올릴 가능성도 충분히 배제를 안 할 수 없겠죠. 이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다. 물론 이런 그림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흐름을 봤을 때 현물 ETF가 승인이 되고 여기까지 올라준다면 눌리더라도 지금이 지표의 상단 부분은 지지 라인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우상향하는 거죠. 물론 이렇게 눌리는 구간이 마이너스 한 20%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이 그림이랑 똑같거든요. 그죠? 뚫어 올리고 여기를 비벼주면서 지지를 해주니까 상승해줬잖아요. 그런 그림이 나올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승인이 되고 나면은 재료가 떨어지잖아요. 이 재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승해줬다가 천천히 조금씩 눌릴 수 있다. 그러면서 지지로 바뀌고 다시 재차 상승한다. 이때가 언제예요? 반감기 시작 그 부근이다. 3월이나 4월, 5월 이 기쯤이 되겠죠. 그 전까지는 눌릴 수 있다. 이런 시나리오를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트를 보면은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삼각수렴을 하다가 이런 식으로 뚫려 버렸습니다. 그죠? 뚫려 버리면 여러분들 어때요? 이제 여기가 계속해서 지지를 받던 곳이 이렇게 아래로 뚫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래로 계속해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런데 여러분 이 차트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가격은 떨어지는데 가격은 계속 높아져 가고 있다. 지금 현재 차트를 뒤집어 놓은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구간이 뚫려 버렸잖아요. 계속해서 저항 맞던 이 자리가 강력했던 이 자리가 지금 뚫려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상승해 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거든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이 뒤집어져 있는데 이게 50K이고 이게 48K입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건드려 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이 48K와 50K가 이 21년도부터 22년도 하락장까지 피보나치 0.618자리입니다. 딱 이 라인.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적 반등으로도 여기까지 나올 수 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시 흐르겠습니까? 물론 흐를 수 있겠죠. 이 그림이 나오려면 승인이 연기가 된다, 발려났다, 보류다 이런 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이 아래로 다시 흐를 가능성이 매우 드물어요.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해서 다시 빠질 확률도 굉장히 높고 페이크 무빙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여기 위에서 계속해서 놀아주고 있다는 것은 더 상승하겠다는 거거든요. 페이크 무빙이었다면 하루 이틀 지나고 이런 식으로 그대로 아래로 뺐어야 돼요. 긴 꼬리 달리면서. 그러면 이게 1시간봉이나 4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이런 그림이겠지만 일봉으로 봤을 땐 이렇게 긴 꼬리로 달리면서 내려오겠죠. 이런 그림.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지금은 상방으로 열려있다. 충분히 위로 날아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 형성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차트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왜 여기가 뚫리면은 상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지 이 원리를 아셔야 되는데, 물론 이렇게 지지를 많이 받았던 자리를 뚫어 올렸으니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왔겠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지금 이렇게 눌림과 횡보를 반복했던 이런 자리들을 한 번에 매물대를 흡수했다는 것은 의미 있는 거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그때 루나 사태를 흡수했을 때 또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이 40K 부근을 뚫고 올라가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였다. 왜냐, 루나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하락 나왔던 구간이 이 40K 부근이었으니까 그것을 뚫어 올리는 것 자체가 이 심리적으로 사람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이 40K는 저항 구간이 아니라 지지 구간으로 바뀌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이런 구간들에서.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런 구간들, ETF 가짜 승인 뉴스가 나오면서 이때 나왔던 하락분을 한 번에 여기서 흡수를 또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이 위로는 이제 이런 구간들밖에 없는데 사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이런 구간들을 흡수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위로 계속해서 날아갔잖아요. 그죠? 지금 이 구간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구간들을 지금 한 번에 뚫어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는 비어있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 당연히 눌리는 건 당연한 거고, 이러다가 결국에는 상승을 해줍니다. 못해도 이 48K는 가줄 것 같고 50K까지도 충분히 상승해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1월 10일 전후로 승인됐다는 소식은 이 현물 ETF가 주는 힘이 엄청 크잖아요. 선물보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 되고 나면은 위로 엄청나게 순간적으로 상승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비트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홀딩을 일단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어제 이 구간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근데 정확하게 여기 맞고 지금 반등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이런 곳에서 기다렸다가 아니면 매수를 걸어놨다가 지정가를 걸어놨다가 체결이 됐을 겁니다. 그런 분들은 수익이 나셨을 거고, 저는 이쯤에서 계속해서 홀딩하고 있습니다. 어제 잡아서 계속해서 홀딩하고 있고, 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일단 한번 홀딩 해보시고, 자, 이런 곳이 이런 식으로 해서 힘없이 계속 떨어진다면 여기까지는 여기까지 여기서 한번 물을 강력하게 타보고 여기가 뚫린다면 이거는 이런 식으로 다시 하락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게 전략을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지금 또 새벽이라서 못 담아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만약에 이 근처까지 떨어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구간에서 담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무조건 담으셔야 돼요. 담았다가 떨어지면 여기서 추매 반등 나오거든요. 일단 탈출, 그러고 관망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다시 보기 하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지 전략을 한번 짜보시고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여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차 매수, 여기서 여기까지는 제가 분할 매수를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죠? 어쨌든 여기서 담으신 분들은 지금 수익 중이실 거고, 다시 정리하자면
알트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비트는 홀딩 해봐도 괜찮습니다. 언제 어떻게 위로 갑자기 승인 발표가 나면서 위로 쏠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홀딩 해보고 물을 타는 곳은 이런 구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여기서 다시 물을 타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 떨어졌을 때 이 구간에서 물을 타는 겁니다. 여기를 한번 찍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찍어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근데 찍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게 찍게 되면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 이 구간보다 살짝 위에서 반등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이런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상승이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갑자기 치고 올라올 수도 있으니까 지금은 홀딩을 해보시는 게 맞다. 물은 이런 곳에서 한번 타고 뚫린다면 그때는 그냥 깔끔하게 손절하는 게 맞다. 근데 이 뚫린다고 바로 뚫린다고 해서 손절하는 게 아닙니다. 제 영상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손절을 언제 해야 돼요? 이 확정봉이 나오고 나서 손절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말아 올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순간적으로 뚫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곳이 뚫린다고 해서 바로 손절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곳이 뚫리면 이렇게 바로 반등이 나와요. 세게 어디까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피보나치 그어서 0.5원까지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곳에서 모조리 털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거든요. 오히려 약수익까지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 평단가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손실을 최대한 줄여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확정봉이 나오고 들어가는 겁니다. 1시간 봉이든 4시간 봉이든 1봉이든 다 똑같습니다. 확정봉이 나오고 손절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결국에는 상방이다. 왜냐? 지금 이 저항 구간을 계속해서 뚫어 올렸고 지금 지지를 받았잖아요. 정확하게. 그죠? 그러면 상승할 수밖에 없다. 지금 교과서적으로만 봐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위로는 지금 열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상승해줄지 모른다. 갑자기 상승해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홀딩 해보는 게 좋다. 그리고 물은 이런 구간에서 타는 것이고 뚫렸을 때 손절이지만 뚫렸다고 해서 바로 손절하는 게 아니라 반등이라는 게 나오니까 반등 나왔을 때 정리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오늘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상방이다. 오늘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고요. 팩트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와 분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테넥스 미디어의 트레이더 송이었습니다.